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2 제2단원의 삼각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삼각형이라고 하면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 그리고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외각의 이등분선, 그리고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로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삼각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28쪽에 주어져 있는 첫 번째 내용으로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심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수학 용어는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는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수학 공부는 과정이 더 중요한데요. 자, 외심의 정확한 정의는 외심은 이 그림에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각형에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바로 그 교점을 외심이라고 하는데 왜 외심이라고 했는가?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거요. 1학년에 이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알면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때 그 만난 교점에서 각각의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외심이라고 하는 이 점을 중심으로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를 반지름을 하는 원을 그리면은 ABC가 그 원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수직 이등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외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수학의 용어는 그 결과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다. 그건 외심이라고 하는 이 중심의 이 점의 성질입니다. 자, 외심이라고 하는 중심이 뭐라고요? 삼각형의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께 먼저 1학년 과정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증명이 가능합니다. 좌표 평면에서 도형의 방정식, 점세의 거리, 이런 직선, 원 이런 걸 배웠죠. 자, 원점이 O이고 여기에 Y좌표축, X좌표축이 있습니다. 삼각형 ABC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기 좋도록 나를 꼭지점 A라고 하고 B 그리고 C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Y축이라고 하는 것이 BC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A0, 이 점의 좌표를 A0라고 놓고 A점의 좌표 BC라고 놓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BC의 수직 이등분선은 Y축입니다. 그러면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왜? AB의 중점을 구하고 그리고 직선 AB, 즉 선분 AB의 수직이 되는 기울기를 구하여 이 직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AC의 중점을 지나고 AC의 수직이 되는 직선을 역시 또 구할 수 있습니다.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요. 그때 L과 M이라고 하는 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Y축 위에 있음을 보이면은 결국은 하나, 둘, 세 개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각각의 직선의 방정식 연립해서 교점이 Y축 위에 있음을 증명하시오. 그런데 저는 뭐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수학을 철저하게 잘 공부하고 잘하는 친구들은 꼭 하십시오. 자, 뭘 이용하면 된다? 중점을 지나고 이것과 수직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AC의 중점을 지나고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이 Y축에 있다. 저 교점의 X좌표가 제로임을 보이면 돼요. 그러면 BC의 수직 이등분선은 바로 Y축으로 잡았기 때문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때 이 교점에 이름을 붙이기를 우리는 외심이라고 하는데 왜 외심이라고 하였니?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이 점에서 A에 이르는 거리, B에 이르는 거리, C에 이르는 거리는 각각의 이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에 의해서 각각의 이 삼각형은 합동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길이가 같고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교점에서 한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 A, B, C 삼각형은 이 원에 내접하게 되고 이 원은 삼각형의 외접원입니다. 그래서 이 교점의 이름을 외접원의 중심이다라고 해서 외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 그 이전에 먼저 외심의 정의를 익혀야 된다 그랬죠. 외심의 정의가 뭐예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근데 중학생은요,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고등학생은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수식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외심을 알았죠? 자, 그러면 외심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 외심은 중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외심의 성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외심, 삼각형의 외심, 외접원의 반지름은요, 사인 법칙, 수 1에서 사인 법칙을 증명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내용이에요. 자, 외심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이 되나? 지금 이와 같은 식으로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일 때는 외심은 삼각형 내부에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일 때는 외심이 어디요? 직각 삼각형의 빗변 위에 있습니다. 빗변의 중점이 됩니다. 그래요? 둔각 삼각형일 때는 외심이 밖으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박스에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라는 것이 있죠. 바로 이 세 개의 그림이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일 때 이 세 개의 그림이 수 1에서 배우는 사인 법칙을 증명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수 1에서 자세히 학습하기 때문에 다른 건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은 외심의 활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굳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삼각형의 외심의 정의와 외심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니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내용으로 12번째 개념 삼각형의 내심을 보겠습니다. 내심 역시 그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내심은 도대체 이 삼각형과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내심을 활용해서 뭔가 이 삼각형을 푸는 방법이 있는가? 삼각형을 푼다라고 하면은 변의 길이를 구하거나 각의 크기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내심은 그 정의가 무엇인가? 자, 이것도 과제로 제시합니다. 내심은 뭔가? 그림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 네 각의 이등분선이 각 이등분선이에요. 그 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예, 중학생 입장에서는 알려져 있다 해요. 고등학생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각각의 직선의 각 이등분선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 연립해서 교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내심의 정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도요, 여기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좌표를 이용해서 설명 가능한데, 뭔가 증명하고자 할 때는 계산이 간편해야 되죠. 그래서 삼각형을 이와 같이 A, B, C라고 해서 꼭지점 P가 원점이 되도록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C점의 좌표는 A0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BC라고 놓고 B점의 좌표 0, 원점이라고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것의 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각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직각 삼각형 합동해서 했잖아요. 이 위에 있는 점에서 각각의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거리 같은 건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에서 좌표 평면에서 점과 직선에 이르는 거리 구하는 공식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의 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또 구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의 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그럼 각각의 각이등분선을 LMN이라고 하면은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것을 연립해서 풀면은 근이 하나 있다, 교점이 하나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개의 각이등분선의 교점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각이등분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르는 거리와 여기 이르는 거리요, 수직으로 같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르는 거리와 여기 이르는 거리도 수직으로 같아집니다.
그러면 이 점을 중심으로 이 수선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 이 원이 삼각형에 내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이름을 붙이기를 내접원의 중심이다라고 해서 내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아, 그래. 자, 그러면 내심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심은 반드시 이 삼각형의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세 편에 이르는 거리가 같습니다. 이 같은 거리를 스몰 r이라고 해서 내접원의 반지름이라고 하면 이 내심을 활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길이가 이렇게 되고 높이가 r이 되는 삼각형. 그리고 밑변 길이가 AC변이 되고 높이가 내접원의 반지름 r이 되는 삼각형. 그리고 밑변 길이가 AB이고 높이가 내접원의 반지름 r이 되는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이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식으로 표시하면 2분의 1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이와 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내심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예, 아주 소중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그 아래쪽에 그 기본적인 공식이 삼각형의 내심의 활용으로 주어져 있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표시를 해보면요. 삼각형 ABC가 있다. 이것의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하죠. 내심은 삼각형 내부에 있다. 여기서 여기에 변에 이르는 거리를 RR 내접원의 반지름이라고 하면은 삼각형의 넓이 S 이퀄 2분의 1 둘레의 길이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R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 써먹는다?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와 둘레의 길이와 넓이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두 개가 알려지면 다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뭐요? 넓이와 둘레 길이를 안다면 내접원의 크기를 구할 때 사용할 수 있죠.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와 그리고 변의 길이를 안다면 넓이를 구할 때 활용합니다. 외심은요? 저건 사인 법칙 할 때 쓴다 그랬잖아요. 예, 아주 소중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외심에서도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고등학교 1학년의 도형의 방정식 방법으로 증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내심의 경우도 세 꼭지 내각의 각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제 이 강의는 중학교 토형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 선택자는 반드시 다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하 선택자는 제가 제시하는 이 과제를 무시하지 말고 다 하십시오. 자, 그 다음은 13번째 내용으로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또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의 수학 영어는 결과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답만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수학은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전에 먼저 삼각형에서 이 꼭지점에서 변의 중점을 연결하는 중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선은 뭐? 한 꼭지점에서 삼각형의 중선이요.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과 연결한 이 선을 중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에서 내린 중선이 있고 B에서 내린 중선이 있고 C에서 내린 중선이 있습니다. 대변의 중점과 꼭지점을 연결한 선이요. 그 중선이 역시 또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똑같은 식으로 점의 좌표를 이와 같이 좌표 평면에 설정한 다음에 중점을 구하고 꼭지점의 좌표 설정하였으니까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문자가 많아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 세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 교점이 하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중선을 걷게 되면 어떤 기본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 교점을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은 중선을 2대 1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 무게중심은 어떤 또 성질이 있니? 중선을 걷기 때문에 넓이를 양쪽으로 중선에 의해서 2등분하였습니다. 아, 그래. 2대 1로 내분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를 절반한 다음에 내가 2대 1이었기 때문에 다시 또 3분의 1 하였기 때문에 이 한 조각의 빗금친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로 다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일종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 원판에 이렇게 손을 대고 똑바로 받았을 때 균형을 이루는 점이기 때문에 통계에서는 이것을 기대값 또는 평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무게중심이 뭐였어요?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그 세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어떻게 확인하죠?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운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연립해서 풀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게중심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충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충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이다. 왜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무게중심은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균형점, 완전히 평균점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중선을 그으면 삼각형 넓이가 이렇게 정확히 똑같이 분할되어 버립니다. 균형을 이루는 점이라고 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과제를 내니까 귀찮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해야 됩니다. 과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삼각형 ABC가 있다. ABC가 있다. BC의 중점을 T라고 한다면은 AD라고 하는 중선에 의해서 삼각형의 넓이는 2등분됩니다. 그 중에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입니다. 이 중선은 가만 봤더니 삼각형의 중선은 무게중심을 지나는 한 직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미 이 무게중심을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삼각형의 넓이는 2등분 될까? 2등분이 될까? 2등분이 된다면은 증명하시고 안 된다면 그 판례를 드시오. 자, 과제 내용 다시 얘기합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지나는 직선에 의하여 삼각형 넓이는 항상 2등분 되는가? 무게중심을 지나면 이 중선의 경우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였습니다. 왜? 높이가 같고 빗변 길이가 같잖아. 그러면 무게중심을 지나는 중선이 아닌 임의 직선에 의해서도 넓이가 항상 2등분 되는가? 라고 물었어요. 2등분이 된다면 증명을 하시고요. 아니면 2등분이 안 되는 판례를 들면 됩니다. 판례를 들거나 아니면 증명하십시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해결하십시오. 자, 특히 이 중학교 도형 강의는요, 기하 선택자를 위한 아주 좋은 강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넓이에 대한 과제를 하나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14번째 내용으로 닮은 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닮은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합동은 뭐였습니까? 평행이동, 또 대칭이동 또는 회전이동에 의하면은 그대로 똑같이 과부적이 없이 완전히 겹쳐졌을 때 두 도형은 합동이라고 합니다. 합동이라고 하는데 닮으면 뭔가? 크기가 다른 겁니다. 모양은 같아야 돼요. 닮으면 모양은 같아야 되고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크기는 같지 않은 거예요. 그와 같은 두 도형 사이의 관계는 서로 닮은 도형이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원이 있습니다. 모양은 어때요? 같아요. 그러나 크기는 반지름 길이가 다르면 그 크기가 다르겠죠. 여기에 삼각형, 정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정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모양은 정삼각형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변의 길이가 다르면 완전히 겹쳐지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형들 사이를 우리는 닮은 도형이라고 합니다. 자, 도형의 평면 도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삼각형입니다.
자, ABC라고 하는 삼각형과 DEF라는 삼각형이 닮았을 때는 이렇게 팔자를 옆으로 S를 옆으로 눕힌 것처럼 이런 기호를 사용하는데 닮았을 때는 각각에 대응하는 꼭지점이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각이 있고 대응하는 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닮았는지 닮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예, 대응하는 변의 길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율이 일정하게 같으면 돼요. 각은요, 모양은 같기 때문에 각 가지고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율을 닮은 비라고 부릅니다. 닮은 비가 뭐예요? 닮은 도형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예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율을 말한다. 이를테면 이것은 한 변의 길이가 1이 되는 정삼각형이었고 이것은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는 정삼각형이었다면 두 정삼각형은 닮음이고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확인해 봤더니 1:2였기 때문에 닮음비는 한쪽이 다른 쪽의 2배 또는 절반입니다. 원의 경우는 반지름 길이가 스몰 r이고 라지 r이라고 한다면은 그 닮은 비율은 r 대 r입니다. 예, 이렇게 닮은 비입니다. 자, 닮은 도형일 때 이거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꾸 학생들이 묻습니다. 닮았는지 닮지 않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 가지고 그냥 제곱해서 넓이비를 하고 막 세제곱 부피비라고 하는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첫째, 닮았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모양이 같은가. 자, 그러면은 넓이 비율은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거 왜 그러니? 설명을 제가 해볼게요. 자, 이걸 제가 시간을 많이 들여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닮지 않았는데도 막 이렇게 하는 친구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자, 여기에 직사각형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변의 길이가 A고 P라고 하고 이렇게 직사각형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직사각형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닮음이라고 합시다. 자, 이것에 대응하는 변이 이놈입니다. 변의 길이가 NA라고 합시다. 이 변에 대응하는 변이 이놈이라고 그러고 길이를 NP라고 합시다. 그러면 닮은 비율은 1:N입니다. 예, 대응하는 변을 했잖아요. 모양은 같잖아. 크기가 다르잖아. 그럼 닮은 비가 뭐라 그랬어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넓이를 구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AB. 넓이를 구했더니 n제곱 AB이기 때문에 넓이 비율은 1:n 제곱이 됩니다. 만일 입체 도형이었다면 부피의 비율은요, 1:n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닮았을 때만 이렇게 됩니다. 닮지 않았을 때는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닮음이 뭐라 그랬어요? 모양은 같고 크기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닮은 비율은 어떻게 축소 또는 확대되는데 그 비율은 어떻게 하죠? 닮은 도형이라면 대응하는 점, 대응하는 변, 대응하는 각 등이 있습니다. 대응하는 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으로 닮은 비율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율, 크기의 비율을 닮은 비라고 합니다. 넓이는 제곱이고 부피는 세제곱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특별 과제를 하나 제시할게요. 이 특별 과제 이거요. 사실은 어떤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는 겁니다. 제가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유명 대학의 구술 면접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대기업의 입사 시험을 봐야 되죠. 면접 시험으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잘 들어요. 여기에 삼각형이 하나 있다. 삼각형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줄 겁니다. A, B, C라고 하는 삼각형을 그려주고, 자, 과제는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하나 작도해봐라. 정사각형을 작도하라. 예. 어떻게 하면 되니? 그 과정 순서 절차를 설명하시오. 자, 유명대학의 구술 면접 문제라고 생각하십시오. 대기업의 입사시험의 면접 문제라고 생각하십시오. 칠판에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작도해봐라.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하면 되는지 그 순서를 말하고 그놈이 정사각형임을 설명하라. 예,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모로 여기에 수선을 하나 내리겠습니다. 특별 과제라면서 그 대신 정사각형 증명하라는 걸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과 길이가 같게 되는 것을 작도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수선을 그어서 정사각형 하나를 이렇게 조그맣게 꼭지점과 변에 닿도록 이렇게 하나를 작도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나를 만들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순서로 이거 제가 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지난번에도 과제를 냈더니 아무도 해결을 못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 대신 정사각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여러분께 과제로 제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니? 나 B를 지나고 이 꼭지점을 지나도록 직선을 작도하십시오. 네, 이렇게 지나도록. 그러면 이 점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수직이 되도록 선을 내리고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수직이 되도록 선을 내리고십시오. 만난 점이 나옵니다. 다시 수직이 되도록 선을 왜? 작도는요, 컴파스와 눈금이 없는 자만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직각은 작도할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정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은 모두 다 닮음이기 때문에 파란 요 정사각형과 하얀 이 노란 요놈이 닮았다는 걸 설명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정사각형이 되죠. 자, 내가 왜 정사각형이니? 자,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십시오. 자, 이 힌트를 주면요. 수직이니까 평행입니다.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행입니다. 대응하는 변입니다. 대응하는 변이에요. 대응하는 변이에요. 직각은 이미 대응하는 각은 똑같아요. 자, 정사각형임을 증명하시오라고 하여서 이미 내가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특별 과제라기보다도 이미 제가 다 해결해 줬습니다. 자, 제가 가릴까요? 자, 지워버리고 과제로 다시 또 제가 바꿔볼까요? 자, 지워버립니다. 삼각형을 하나 임의로 이렇게 칠판에 그려줬습니다.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작도하는 순서를 제가 지금 지웠습니다. 작도하는 순서를 말하고 그렇게 작도된 사각형이 정사각형임을 증명하시오. 특별 과제로 제가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15번째 내용으로 삼각형의 닮음. 그래. 방금 삼각형의 닮음. 정사각형 닮음을 얘기했죠. 자, 삼각형의 닮음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죠. 모양은 같고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닮았는지 닮지 않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SSS 닮음이라고 해서 대응하는 변 A, B, C, A, B, C의 비율이 같으면 됩니다. A 대 A, B 대 B, C 대 C가 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닮은 비율은 A 대 A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생각하면 돼요. 대응하는 두 변 길이의 비율이 같고 그리고 낀 각의 크기가 같으면 사이드 앵글 사이드로 닮음입니다. 모양 같죠? 크기만 다른 거예요. 그대로 나를 확대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은 또 한 변의 길이와 양쪽 각의 크기에서 각의 크기가 같으면 돼요. 각의 크기. P와 B, C와 C가 같으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A와 A-도 같죠. 그러면 각의 크기는 같은데 변의 길이는 다를 수 있죠. 변의 길이가 A였고 A-였다면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닮음 조건은 세 가지다. 닮았는지 닮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첫째 방법은 세 변의 길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구해서 나와 B와 B-와 C와 C-가 죄다 같은가 아닌가 이걸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닮음이다. 그런데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하지 못하였다. A와 A-의 변의 길이와 B와 B- 변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각의 저기 있는 대로 C로 볼까요? C.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각이 사이에 낀 각이 이렇게 같더라. 그러면은 사이드 앵글 사이드에서 닮음이 됩니다. 그 다음은 또 변의 길이는 다른데 P라고 하는 각의 크기와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이렇게 같더라. 그러면 자동으로 다른 각의 크기도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양이 같습니다.
이때 닮은 비는 적당한 변을 하나 찾아서 변의 길이의 비율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닮음 조건은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삼각형에서도 특별하게 직각삼각형을 자주 활용합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 합동도 특별하게 취급을 했죠. 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보다 직각삼각형을 그리면은 닮았는지 합동인지 확인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우 소중한 내용인데 이것은요. 제가 그전에 있었던 수능 잡는 중학수학을 강의할 때 수능에 적중됩니다 라고 강조를 했고 뭔가 과제를 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로 몇 달 후에 9월 평가원 시험에 이것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제 수능에 출제됩니다. 자, 내용이 뭐니? 직각삼각형의 닮음은요. 다 확인할 필요 없다. 그냥 뭐 SSS나 뭐 다른 삼각형 닮음 다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이거예요. 직각삼각형의 닮음의 활용입니다. 자, 여기에 A, B, C라고 하는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옆에 다시 제가 그려놓겠습니다. A가 직각이 되고 그리고 B, C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합시다. 자, 이 직각삼각형과 닮은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A점을 지나면서 BC와 수직이 되는 수선을 긋습니다. 그럼 이 수선의 길이를 H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길이를 X라고 하고 이 길이를 Y라고 해볼게요. 자, 이 꼭지점을 H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특별하게 직각삼각형 닮음 몰라도 SSS나 SAS나 AA 닮음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쌤이 이와 같이 하였더니요. 이 각의 크기를 동그라미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은 동그라미의 여각인데 X로 표현하겠습니다. 여각이 뭐? 2x 90도요. 그러면 이 각의 크기도 이 동그라미 각하고 같습니다. 왜? 둘 더하면 90도니까. 따라서 이 각의 크기도 동그라미로 표시한 여각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삼각형의 AA, 이 삼각형의 두 내각, 그리고 전체 삼각형의 내각을 봤더니 두 개씩 서로 같죠. 닮음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내는 과제는요. 이미 여러분 뭐 고등학생입니다. 중학생 강의 아닙니다. 자, 이 X각의 코사인 값을 한번 보세요. 이 X각의 코사인 값을 보세요. 이 X각의 코사인 값을 보면은 이놈의 각을 세타라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직각삼각형 삼각피에 의하면은 제일 왼쪽에서는 C분의 X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코사인이라고 했더니 B분의 H가 되었고요. ABC 전체 삼각형에서 삼각비인 코사인을 봤더니 A분의 C가 되었습니다. 뭔가 비례식이 나왔죠. 이때에 요놈과 요놈을 비교해 보면은 뭘 확인했는가 하면은 C 제곱이 이퀄 AX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수1에서 수열을 배웠죠? 그와 같이 하였더니 나는 X와 그리고 C와 A는 요놈의 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 자, 여기 제가 표시한 길이 A와 B와 C와 X와 Y와 H 중에서 지금 제가 보인 것처럼 어느 하나의 제곱이 다른 두 개의 곱과 같이 되는 것을 찾아내서 내가 차례대로 삼각형 그리고 네모 동그라미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는 것을 모두 다 찾아내시오. 지금 제가 하나 찾아낸 것은 C와 X와 A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 그래요? 잠깐만, 혹시 뭐 잘못한 거 없나요? 코사인,
코사인. 이게 H는, 그건 문제가 날려버렸어요. 지금 똑같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뭘 하면 되겠어요? 제가 보인 것처럼 적당하게 탈몬비 쭉 세 개 삼각형 탈몬비를 놓고 이런 것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찾아보면요. X와 H와 Y도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다. 오, 제가 과제를 내면서 해주고 있네. 증명하시오. 어떻게 하면 되니? X와 H, 저 세타로 표시한 각의 탄젠트 값입니다. X분의 H로. 그리고 나도 세타이기 때문에 탄젠트 값입니다. H분의 Y. 내가 바로 탄젠트 세타로 일치합니다. 따라서 H제곱 이퀄 XY이기 때문에 수 1에서 배운 등비중항, 등비수열을 이루기 위한 조건에 의해서 내가 등비수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있는 대로 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매우 소중합니다.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고 이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길이를 찾아내는 것은 수능에 평가원 시험에 수능에 또 적중될 수 있기 때문에 별을 5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외우지 말고 닮음을 찾아내고 닮음 P를 삼각비인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탄젠트로 표시하면 돼요. 지금은 이 각을 이용했죠. 이 각의 코사인과 탄젠트를 이용해서 두 개를 이미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럼 사인을 이용해서 또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은 또 여기 이 각에 대해서도 역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능 잡는 중학수학에서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라면 바로 이거예요. 직각삼각형의 닮음의 활용으로 토막난 이런 길이들 중에서 등비수열을 이루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음 내용으로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니? 저 그림을 먼저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면은 제일 왼쪽 첫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나머지는 그걸 다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A, B, C라고 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때 BC와 평행이 되는 선을 하나 그었어요. A, B, C, BC와 평행이 되는 선을 그었어요. A, B, C 상하 BC와 평행이 되는 선을 그었어요. 그 평행이 되는 선이 AB 직선 AB, 직선 AC와 만난 점을 DE, 직선 AB, AC와 만난 점을 DE라고 했을 때 보이는 것이 있죠? 그래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두 삼각형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다 닮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요. 그냥 이렇게 내용만 하면은 여러분이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A, B, C라는 삼각형이 있다. BC와 평행이 되도록 선을 하나 긋다. 평행선입니다. 나를 DE라고 하자. 요거는 평행하게 선을 긋습니다. 자, 이때 다음을 보이시오. 자, 이 길이를 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길이를 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길이를요,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길이를 C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다음을 증명하시오. X 곱하기 B 이퀄 Y 곱하기 C임을 증명하시오. 그래. 어떻게 하면 되니? 닮은비 이용하면 됩니다. 이미 확인되었습니까? 예, 됐네요. 요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은 꼭지각 A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평행선이기 때문에 동위각으로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AA 닮음이에요. 그럼 대응하는 편의 길이 비율이 X 대 Y 이퀄 대응하는 편의 길이 비율이 C 대 B이기 때문에 내항 외항 길이 곱하면 오케이 바로 확인되어 버렸죠. 자, 증명하라면서 제가 보여줬어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요.
길이를 제가 이와 같은 식으로 마구 표현하였습니다. 여기 다른 길이 나를 또 뭐 Z라, 뭐 S라 그럴까? 그래요. 이 길이를 또 T라고 그럴까? 이와 유사한 닮은 도형을 다 찾아내서 이들 길이 사이의 관계를 쭉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닮음 찾아서 닮음 B, 비례식을 이렇게 곱으로 고치면 된다. 과제로 안 할게요. 이거 그냥 이런 거다. 다른 그림에서도 여기에 파랗게 표시한 거, 녹색으로 표시한 거,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길이들 있죠. 적당히 닮은 삼각형의 비례식을 이용해서 이들 길이 4개 중에서 둘씩 곱이 같은 것을 찾아낼 수 있다. 자, 이 모든 것이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한 선분 길이의 비율 비례식이다. 예, 그렇게만 알아놓으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은요. 18번 내용을 18번째 내용으로 삼각형의 가계 이등분선. 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앞서 직각삼각형의 닮음 활용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이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자, 삼각형의 각이라고 하면은 내각도 있고 외각도 있죠. 내각의 이등분선, 외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고 증명 또한 2가지 이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옆에 옮겨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삼각형 A, B, C가 있다. 자, A, B, C라는 삼각형이 있다. 이 변의 길이가 C이고 이 변의 길이가 B이다. 자, 꼭지각 A에 각이등분선을 걷다. 각이등분선, 그때 만난 점을 T라고, T는 B, C를 적당한 비율로 내분하였습니다. 이 내분 비율이 C 대 P입니다. 자, 길이를 그냥 X라고 하고 Y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성질이 성립하는가 하면은 B 대 C 이퀄 Y 대 X이기 때문에 곱해준 거 C 곱하기 Y 이퀄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성립한다. 증명하시오. 이것이 각 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야, 어떡하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중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평행선의 성질입니다. 이 각이등분선과 평행이 되도록 C라는 점을 지나도록 선을 쭉 그어볼게요. 평행선을 걷습니다. 평행선을 걷어요. 그러면 평행선을 걷어 요 만난 점도 나오고. 평행선 하면 뭐 있어요? 억각, 동위각이 있죠. 자, 요놈의 각과 요 각의 크기는 동위각으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는 뭐요? 억각으로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네. 따라서 나의 길이가 B가 되었고 요 길이 C이고 그러네. 삼각형과 평행선이죠. 그러면 앞서 17번 내용으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한번 잘 보세요. 그래. 요거가 평행이 되도록 선을 이렇게 옮겨 볼게요. 그래.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길이가 P이고 길이가 Y이고요. 그리고 X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길이가 C이고 X이기 때문에 B 대 C, Y 대 X, 오케이 되었죠.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율이 같습니다. 설명 끝났습니다. 자, 뭘 이용하였니?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그 중에 뭘 이용하였니? 통이각, 억각이 같다는 성질이요. 또 있니? 예,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평행선의 성질과 이등변 삼각형과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증명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증명 방법이 이거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증명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증명하시오. 그 중에 하나 증명 방법은요.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선생님,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이용하죠? 글쎄, 잘 봐라. 각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하면 각이등분선 위의 점에서 이 변의 수선을 내리고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각이등분선의 성질이잖아. 이 두 삼각형 보세요. 각이 같고 직각이잖아. 빗변 길이 공통이잖아. 직각 삼각형 합동형에서 같습니다. 나를 H라고 나와보세요. 그러면 왼쪽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길이를 C로 넣고 높이를 H로 넣으면 되고,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길이를 B, 높이를 H로 넣으면 돼요. 2분의 1 PH. 그런데 이 두 삼각형은 A에서 BC에 이르는 공통 높이라면 밑변 길이가 X인 삼각형과 밑변 길이가 Y인 삼각형이기 때문에 내가 X 대 Y가 됩니다. 오케이, 끝났네. 자, 보세요. 만들어지는 식이 C 대 P 이퀄 X 대 Y가 되었고, 내항, 외항끼리 곱했더니 C, Y 이퀄 PX 증명 끝 되었죠. 자, 이건 뭘 이용해서 제가 했어요?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했고, 각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넓이를 이용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증명 방법, 두 번째 증명, 또 다른 증명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과제로 제시하겠습니다. 변의 길이의 비율이라고 하면 수 1에서 여러분 뭐 배웠어요? 사인 법칙을 배웠습니다.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 삼각형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 나를 증명하시오. 예, 과제로 제시합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자, 여러분 고등학생이잖아.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하시오. 자, 그 다음은 또 두 번째. 외곽의 이등분선에도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자, 그림은 설명이 좋게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ABC라고 하는 삼각형이 있다. 자, 이 길이가 P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C라고 하죠. 자, 이 외곽의 이등분선을 걷게 되면은, BC를 적당한 비율로 외분한다. 그 외분한 비율을 X 대 Y라고 합시다. 예, 길이를 XY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은 식으로 저와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아, 이와 같이 나왔을 때도요. 어떤 식이 성립해? 똑같은 식이 성립해요. 자, 여기에 평행선을 이용한 증명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명을 보지 말고 나 이와 같을 때도 C 대 P라고 하는 것이 X 대 Y 또는 다시 가져다 표시하면요. BX 이퀄 CY와 같은 식입니다. 증명하시오. 두 가지 이상 방법으로 증명하시오. 그 중에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은 노란 것과 평행이 되도록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이용하는 방법은 교재에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넓이라든지 또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하시오.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으로 증명하십시오. 세 가지 이상의 방법. 꼭 이 방법 아니라도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하시오. 외곽의 이등분선에서도 이런 성질이 있음을요.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작년에는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활용한 문제를 구평시험에 적중시켰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는 내각 또는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한 문항을 평가원 시험이 아니라 수능 문제 적중을 예상하겠습니다. 감히 제가 선언합니다. 그럼 성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질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니? 이 증명 방법을 공부해 두셔야만이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꼭 하십시오. 나는 1등급을 원하고 만점을 원한다면 삼각형의 내각 그리고 외곽의 이등분선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즉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곽의 이등분선은 마주보는 대변을 옆에 있는 변의 길이 비율만큼 내분 또는 외분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증명하시오. 네. 자, 그 다음은 19번째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율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복잡한 고난도 다른 문항을 풀 때에 필요한 기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 설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뭐니? LMN이라고 하는 평행선이 있습니다. 이때 이 평행선과 만나는 사선 두 개를 그었습니다. 이 두 사선의 교점이 평행선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선과 평행선에 의해서 토막나는 길이들이 있습니다. A, A', B, B'. 토막난 길이들이 있어요. 자, 기본적인 이 그림을 할게요. 그때 이들 길이 사이에 비례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첫 번째 그림에서는요. 다음 같은 것이 설명이 됩니다. A 곱하기 B 다시 콜 A 다시 곱하기 B입니다. 증명하시오. 어떻게 이걸 증명하죠?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증명하죠? 앞서 내각과 외곽의 이동분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탈모 이용했잖아. 그래, 이것도 그렇게 하면 돼요. 나를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세요. 자, 노란 선과 내가 평행이 되도록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A'가 되고 B'가 됩니다. 또다시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끝 됐네요. 자, 뭐 했습니까? 사선 하나와 평행하게 되도록 평행선을 이와 같이 그었더니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동위각 같죠? 동위각 AA 닮음이에요. 대응하는 변이 A, B, A', B'입니다. 닮음 비율 이용하면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결과보다도 평행선을 이용한다.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한다. 오케이, 그렇게 알아놓으면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으로 아주 소중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사다리꼴에서 평행선사의 선분 길이의 비율인데 그 아래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그리면서 제가 넌저시 미소를 하나 짓고 있는데 바로 어제입니다. 한 학생이 게시판에 질문을 올렸어요. 저는 기하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기하 문제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려요. 귀찮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림 그냥 교재에 있는 데다 그냥 덧칠해서 그냥 보드 선곡하면 안 되나요? 내가 큰 소리 안 돼. 공부가 뭔데?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림 하나 그리는데 뭐 하루 종일 걸리니? 1분도 안 걸립니다. 미적분 선택자, 함수 그래프 그리세요. 여러분 몇 개나 그려봤습니까? 10개도 안 그려봤을 거예요. 기하 선택자, 그림 10개 그려봤습니까? 무조건 다 그리세요. 자, 여기에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평행. 사다리꼴은 뭐예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한 쌍은요, 뭐 관계없어요. 평행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다. 자, 뭘 하려고 하는 거니? 요 길이를 A라고 하자. 이 길이를 P라고 하자. 사다리꼴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네? 그래. 뭐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이 등차수의 합의 공식 유도할 때 쓰인다고 제가 그랬잖아. 자, 이제 여기에 뭘 할 건가 하면은 여기에 임의 점 하나 잡습니다. 이 점을 지나도록 이 변과 평행하게 되도록 평행선을 걷습니다. 평행선을 걷어요. 자, 이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때에 연음의 비율이 길이가 M 대 N이라고 합시다. 자, 요 점이요. 요 꼭지점을 M 대 N으로 똑같이 M 대 N으로 나눠집니다. 왜? 평행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그거는 앞에서 했잖아. 평행선 성질로. 그때 X라고 하는 길이가 X 이퀄 다음 같다는 것을 설명하시오. M 플러스 N, MB 플러스 N이에요. 어디서 많이 봤죠? 그래, 내분점. 내분점이에요. 아마 이것도 두고두고 쓰일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고난도 문제에서 나옵니다. 증명하시오. 자, 이것을 증명하시오. 그 증명 내용이 뭐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냥 제가 해버리면 여러분 안 합니다. 그게 평행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대각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안 해도 돼요. 자, 하지만
이 내용을 보지 말고 증명하십시오. 자, 제가 과제로 하는 것은 제가 해줬더라도 노트에 다시 해서 폰으로 찍어 올려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으면 칭찬해 주십시오. 라고 하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수학이 재밌어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시험 봤는데 아마 최고의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하시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같은 방법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대각선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좋습니다. 평행선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봤더니 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은 닮은 꼴입니다. 닮은 비율이 m 플러스 n 대 m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 b,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있는데 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닮은 b가 m 플러스 n 대 m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m 플러스 n분의 간단히 나오네. mb야. 그래, 요거야. 자, 이제 이쪽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a야. 자, 이 길이를 구하시오. 내가 m 플러스 n 대 n입니다. 그러면 요놈의 길이 또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m 플러스 n분의 na입니다. 이 둘을 더해보세요. 끝되죠. 편리합니다. 자,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편리하고 좋은 방법. 제일 먼저 배운 건 평행선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대각선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증명하라면서 내가 다 설명해 줬어요. 이거 어디서 소중하게 쓰일까? 글쎄, 분명히 보게 될 거야. 수열 단원에서도 볼 수 있고요. 기하 선택자는 혹시 포물선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른 방식으로도 평행선을 이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도 증명하시오. 자, 아주 소장을 했어요. 평행사변형에서 밑변 길이를 알고 있다. 그럼 그 사이에 평행선을 그었을 때 그 평행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 여기에 변의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라고 하였을 때에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하고 같습니다. 내분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름 붙이기를 사다리꼴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 길이의 비율인데 그냥 수식에서는 수직선에서 두 점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해도 되고 수열에서는 A, B에 적당하게 항을 몇 개 집어넣었을 때 적당한 위치에 중앙값을 구하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 아주 소중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시험에 적중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늘 배우는 이 삼각형에 대한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또한요. 이거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는 자다가도 꿈속에서라도 삼각형 중점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삼각형의 이 중점 연결 정리를 바로 그냥 떠올려야 됩니다. 자, 내용이 뭔가 하면요. A, B, C라고 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M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중점을 연결한 선은 이 밑변 길이의 절반이고 중점을 연결한 선은 이 밑변과 평행이다. 이것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입니다. 그리고 중점에서 평행의 선을 그으면은 이쪽도 중점이다.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뭐라고? 다시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A, B, C라고 하는 삼각형이 있다. 여기에 중점 M을 잡자. 여기에 중점 N을 잡자. 자, 그러면은 M과 N을 연결한 선은 중점 연결한 선분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 MN의 길이는 BC 길이의 절반이고 그리고 MN이라고 하는 선 BC와 평행하다. 이거예요. 증명 안 해도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평행선을 이용해서
나를 평행 이동시키면 돼요.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살펴보세요. 평행하게 옮겨갔기 때문에 동이각으로 갔고요. 그리고 동이각으로 서로 각이 다 같습니다. 탈몸이에요. 그런데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합동입니다. 그러면 길이 딱 절반 되었고 바로 더 확인 가능하죠. 자, 이거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자, 같이 따라하세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한 번 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뭐죠? 예,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는 밑변 길이의 절반이고 밑변과 평행하다 이겁니다. 오, 그래 이런 거 있니?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두 번째 내용으로 사다리꼴에서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고 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사다리꼴이 있다. 사다리꼴이 있다. 이 사다리꼴의 요 변의 길이가 A이고 B이다. 여기 중점을 잡자. M이다. 여기에 중점을 잡자. N이다. 자, M은 요 길이를 AB로 나타내시오. 첫 번째. MN의 길이를 AB로 나타내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각선을 걷습니다. 대각선을 걷습니다. 대각선과 중점을 연결하는 선이 만남점을 PQ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PQ의 길이를 A와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선생님, 이건 알았습니다. 앞서 뭐 했어요? M 대 N으로 했을 때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로 A, B의 중점이기 때문에 2분의 A 플러스 B입니다. 그래? 잊어버렸다면 삼각형의 닮음 이용해서 증명하면 됩니다. 자, 내가 어떻게 되겠니? 예. 결과를 얘기할까요? 2분의 1 변의 길이 A-B 차이 이렇게 됩니다. 그 내용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내용 보려고 하지 말고 소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과제 많습니다. 과제로 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놔도 돼요. 그런데 손으로 제가 써보게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니?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하거나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되는 것도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져 있지만 꼭 여러분이 하세요. 과제로 제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예. 과제 많으네.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요. 우리 딸이 지금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선생님이 수학쌤이 이렇게 하더라고. 절대 그냥 외우라고 하지 않아. 중요한 내용을 딱 숙제로 내가지고 설명해와. 예를 만들어 와. 예를 두 개씩 들어와. 이렇게 하더라고. 그랬더니 지 오빠보다 수학 더 잘했습니다. 참고서 문제집 하나 안 했습니다. 학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초를 닦아놓으니까는 고등학교 가서도 대학 가서도요, 수학 때문에 전혀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제가 하라는 대로 직접 여러분이 하세요. 수학을 외우려고 들지 말고 앞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지, 그래 내가 직접 그려보고 손으로 써봤더니 이렇구나 예, 이렇게 스스로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21번째. 자, 오늘 배우고 있는 삼각형은 다 중요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피가 터지도록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정리라고 하는 이름 붙은 거예요. 정리는 두고두고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 이렇게 붙어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붙어 있죠. 또 정리라고 붙은 건 뭐예요? 사이값 정리, 또 평균값 정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고 쓰이는 아주 중요한 수학적인 참인 성질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증명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활용되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자,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학자가 다음 같은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직각삼각형 빗변 길이가 C이고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A, B일 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퀄 C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증명해냈습니다.
근데 증명은요. 제가 이게 역사적인 것을 확인을 안 했는데 피타고라스가 증명을 했는가? 다른 학자들이 수없이 많은 증명을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중국인도 증명을 했고 한국 예전에 수학책에도 있어요. 여러분 장영실이라고 하는 과학자 아시죠? 수학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유클리드도 증명한 것이 있고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 방법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수십 가지가 됩니다. 자, 이것이 피타고라스 정리이다. 직각삼각형의 세변 길이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박스 안에 두 가지의 증명 방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증명 방법도 하나 찾아내시오라고 할게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증명 방법.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이 내용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증명을 꼭 한 세 가지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확장돼서 직각이 아닌 삼각형으로 확장해서 세변 길이 사이의 관계로 코사인 법칙으로 확장됩니다. 자, 첫 번째 이 방법은 많이 알려진 방법인데 이게 차이니스 방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중국인들의 증명 방법인데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게요. 한국 사람의 증명 방법이라 할게요. 자, 여기에 정사각형을 만드는데 변의 길이가 A, P, 변의 길이가 A, P, 변의 길이가 A, P, 변의 길이가 A, P가 되도록 해서 이렇게 작동하게 되면요. 안에 있는 것도 정사각형이 됩니다. 이것의 변의 길이를 C. 이 동양의 수학은요, 간결하고 결과를 중시합니다. 근데 서양은 과정을 중시해요. 자, 이때에 이 사각형의 넓이, 그리고 삼각형 넓이를 4개 더해주면은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죠. 따라서 전체 정사각형 넓이는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P였기 때문에 그 제곱이고 4개의 직각삼각형 넓이.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안쪽에 정사각형임을 확인해야 됩니다. 직각이라는 걸 설명해야 돼요. C제곱이다. 나를 전개시켜 보면은 A제곱 플러스 P제곱 플러스 2AB. 그 다음 우변 2AB 플러스 C제곱.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퀄 C제곱이다. 오케이 되었죠. 지금은 우리나라의 모든 중학교 교과서에 이 방식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중학교 때 이 방식으로 증명했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저를 야단쳤어요. 너 왜 제대로 안 했냐고.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수학과 간 겁니다. 전 세계 증명 방법 중에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 동양인의 증명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증명 방법 한국에는 없는가 봐요. 한국에도 있었어요.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더라고. 근데 이 과정만 이런 문자만 사용 안 했을 거예요. 한자를 쓰고 그냥 그림만 그려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서양인들은 이 두 번째 방법을 좋아합니다. 유클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증명한 방법인데 거기 있죠. 자, 이것도 증명하시오. 설명하시오. 자, 이거 설명 제대로 하는 친구에게요. 제가 이 가까이 있다면 피자 한 판이라도 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변의 길이가 A고 P이고 C입니다. 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듭니다. 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방법보다는 이것이 여러 가지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그 활용 가치 설명은 논리 위주고요. 동양인은 그냥 결과 위주입니다. 자,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A제곱이고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B제곱이고 C제곱이에요. 두 정사각형 넓이 합이 나하고 같다 설명하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 점을 지나면서 선을 쪼르륵 내리겠습니다. 자, 노랗게 빗금친 영역의 넓이가 A제곱임을 보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파랗게 빗금친 영역의 넓이가 B제곱임을 보이면 설명이 됩니다. 앞서 배운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자, 내가 왜 A제곱인가 살짝 한번 설명해 볼까요?
내가 B제곱이면 여러분이 설명하세요. 어떻게 하니? 선생님, 내가 A제곱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말이야, 너 대각선을 그어봐. 그러면 대각선을 그어서 절반 넓이 있잖아. 그리고 평행선이잖아. 그러네. 그러면 평행하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봐. 밑변 길이가 C이고 높이가 같잖아. 나도 똑같은 거네. 그래? 자, 그 다음에 또 봐. 너 얼마 C요? 너 얼마 A요? 너 대각선 이렇게 하였지? 요놈의 각에다가 90도 더한 것이 꼭지각이네. 자, A 각 C. 그래, C. 각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네. 따라서 파랗게 그은 이 삼각형이 앞서 건 파란 삼각형을 몇 도? 90도 회전하면 돼. 합동이에요. 제가 합동해서 소중하게 회전을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회전을 이렇게 두고두고 쓰여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회전까지. 그래.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평행선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면은, 이 삼각형 넓이가, 노란 이 삼각형 넓이와 같다라고 하는 게 설명됐어요. 끝 됐죠? 자, 이쪽도 같은 식으로 설명하시오. 자, 이것을, 이 유클리드 방식으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을, 좀 길더라도 자세하게 다 서술해서 증명하는 것은요, 만점을 원하는 친구는 무슨 과목을 선택했든지 관계없이 만점을 원하는 친구는 하십시오. 예. 이거는 뭐 다 잘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변의 길이를 가지고 할 때. 삼각형의 세변 길이를 이용해서 내가 부등호가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서 예각삼각형인지 직각삼각형인지 둔각삼각형인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이와 같이 되면은 직각삼각형이고, 그리고 이와 같이 되면은 나는 예각삼각형이고, 이와 같이 되면은 둔각삼각형이다. 왜 그럴까? 그 설명이 아래 그림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몫으로 놔도 될까요? 아니요, 선생님 다음과 같이 하면 돼요.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B로 되어 있잖아요. 나를 꼭지점으로 반지름이 B가 되는 원을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렇게 원을 그려보면은 이 꼭지점을 옆으로 이렇게 옮겨버리면은 직각이 아니라 예각으로 바뀌었습니다. C의 길이가 더 작아졌잖아. 더 작아졌기 때문에 요놈이 요거였어요. 제곱시킨 것이 더 작아져서 이렇게 오케이 예각삼각형이 나왔어요. 둔각삼각형은 이렇게 가져다 보세요. 둔각이 돼버렸어요. 파란 길이가 애초에 요 길이보다 더 길어졌잖아. 커져버렸어요. 예. 둔각 설명됐습니다. 이것도 소중한 내용입니다. 알아두세요. 분명히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끊어서 하지 않고 제가 쭉 이어서 하고 있죠. 예. 5일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2시간만 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끊지 않고 제가 쭉 이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22번째 내용으로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 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뭔가 직각삼각형의 세변 길이 사이에서 성립하는 등식을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해봤니? 예, 해봤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증명법이 있다고 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활용. 자, 수학의 개념을 안다는 것은 내용을 알아야 돼. 말로 서술해야 되고 그림이나 수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에 쓰이는지 활용을 말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수학을 아는, 개념을 아는 거예요. 자, 어디에 활용되니? 제일 대표적인 것이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유도할 때 쓰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죠? 예, 여기 XY 좌표축이 있습니다. 여기 점이 있습니다. A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 B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하면은 이 거리가 어떻게 되었죠? 예, A, B 사이의 거리는 누드.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인데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A점, B점을 지나면서 이와 같은 식으로 직각삼각형 그리면 되잖아. 그러면 네가 뭐니? y좌표의 차이니까 절대값 y2 마이너스 y1이요. 그럼 이 길이는 뭐니? 절대값 x2 마이너스 x1입니다. 그래, 직각삼각형이니까 끝 됐어요. 이것이 중학교에서는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간좌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디에 쓰인다? 피타고라스 정리, 거리 공식, 거리를 구할 때 쓰입니다. 직각삼각형을 그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활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또 뭐 있는가 하면은 이런 직각삼 피타고라스 정리, 거리 공식이 있고 또 다른 게 뭔가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에서도 이것이 쓰입니다. 어떻게? 밑변 길이 A, 밑변의 길이 AA라고 하고 이 가격이 60도인 정삼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높이 H를 구할 수 있죠. 예,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놈의 길이는 2분의 A가 됩니다. 그럼 높이 H는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 있잖아. 아니면 삼각비로 해도 돼요. 그래서 H라는 높이를 구해주면 H제곱은요.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되나요? 예, 그래요. 그럼 나 다듬어 계산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요. A제곱 4분의 3 A제곱, 예, 이렇게 되었어요. 따라서 H는 2분의 루트 3A입니다. 알고 있지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길이 A에다가 저 높이 2분의 루트 3A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왜 4분의 루트 3A제곱인지를 증명하였습니다. 애써서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했어요. 삼각비를 이용하지 않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입체 도형에 활용해서 거기에 네 번째 것이 있습니다. 정사면체요. 자, 이것은 과제로 낼게요. 저 기하 선택 아닌데요. 하세요. 생활의 상식입니다. 자, 여기에 정사면체가 있습니다. 모서리 길이는 A라고 합시다.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리걷게 되면 아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내려오게 돼 있어요. 자, 그때 제가 힌트를 다 주고 있어요. 중점을 잡으면 돼요. 내가 A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서 높이 H를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 등등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그 다음에 부피를 A에 관한 식으로 구하시오. 그러면 구하면은 이놈의 값이 3분의 루트 6A인데 왜 그런가 증명하시오. 부피를 구하면은 12분의 루트 2A 세제곱인데 역시 증명하시오. 자, 높이 구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직각삼각형이잖아. 삼각의 중선 길이잖아. 삼각의 중선 길이잖아. 무게중심이란 말은 제가 알려줬어요. 내분점이잖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밑면의 넓이 있잖아. 높이가 있잖아. 그리고 3분의 1 하면 되죠. 자, 정사면체 한 모서리 길이가 A가 되는 정사면체의 높이가 이와 같이 되고 부피가 이와 같이 됨을 수식으로 꼭 설명, 증명하시오. 네, 저 안 할래. 그래, 안 해도 돼. 그런데 1등급 만점을 원하는 친구는 기하스택 아니라도 해야 돼.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요. 안 했다가 나중에 진짜 그때 할 걸이라 해서 큰 코 다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피타고라스 정리 뭐였죠? 직각삼각형의 세변 길이 사이의 관계 성립하는 등식이요. 증명할 수 있었나요? 예. 어디에 활용되죠? 거리, 넓이 등을 구할 때 쓰입니다. 주로 저렇게 높이 구할 때 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삼각비입니다. 자, 삼각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직각삼각형의 세변 길이 사이에 비례식
비율을 뜻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A, B, C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있다. 꼭지각 A입니다. 꼭지각 B, C. 자, 이때 나를 코사인이라고 합니다. 코사인 A 이퀄 빗변 길이분의 밑변 길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밑변 길이란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를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은 뭐? 사인 A는 빗변 길이분의 높이요. B분의 A. 나를 탄젠트라고 합니다. 탄젠트 A는 밑변 길이분의 높이요. 삼각비 잘 알고 있죠? 예.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각이 아니라 실수로 확장한 것이 삼각함수입니다. 그래서 삼각비는 도형에 관한 문제를 풀거나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 내용이고, 이름이 코사인, 사인, 탄젠트. 우리말에 적당한 것이 없어서 이런 말을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은, 거기에 보면은 특수각의 삼각비라고 하는 것이 있죠. 특수각의 삼각비. 예, 이거는요. 이건 모르고는 이게 중학교 나왔다는 얘기, 고등학교 다닌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요. 30도라고 하는 특수각, 45도라고 하는 특수각, 이거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기억해야 돼요. 45도에 대한 특수각, 이 세 개의 각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재수하면서 그거 꼭 알아야 되나요? 이거 묻길래, 그럼 넌 하지 마.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 했어.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자, 내가 1이고 2이고 루트 3. 네. 이미 알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내가 1이고 루트 2. 손으로 해봐야 돼요. 1이고 2이고 루트 3입니다. 이 세 개만 알면 돼요. 자, 여기서 뭐 먼저? 제가 앞서 코사인 먼저 했죠? 근데 우리는 자꾸 사인을 먼저 하는, 저는 코사인을 먼저 하길 좋아합니다. 코사인 30도는 얼마? 예, 2분의 루트 3. 손으로 써봐야 돼요. 사인 30도는 얼마? 예, 2분의 1. 탄젠트 30도는 얼마? 예, 루트 3분의 1. 자, 여기서도 45도일 때 코사인, 사인, 탄젠트. 그리고 여기서 되는 거 특수각의 삼각비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또 그 외워야 되나요? 외우지 마. 그럼 너는. 안 외워도 저절로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소중한 게 뭔가 하면은, 이거 다 채우세요.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할 얘기는 다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일의 삼각함수 할 때 아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1에서 또 배우는 것인데, 삼각형의 넓이를 삼각비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각이든 둔각이든 관계없습니다. 여기에 A, B, C라는 삼각형이 있고, 변의 길이가 A, B, C라고 요 각이 B입니다. 그럼 넓이 S 이퀄 2분의 1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B이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증명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정의는 밑변 길이에다가 높이 곱해서 2분의 1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높이가 직각삼각형에서 사인으로 정의가 됩니다. 오케이. 내가 바로 뭔가 하면 높이 H.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쌤, 이거 뭐예요? 예각일 때 있잖아요. 예, 둔각일 때도 반대로 바꿔서 하면 되니까 예각, 둔각에 관계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2단원에서 배운 삼각함수는 그 어떤 것 하나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우 소중한 내용이고 다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증명,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거꾸로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삼각비, 예, 삼각비가 뭐였어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 사이의 비율이요. 비례식이요. 자, 앞에서 뭘 했죠? 예,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 뭐 하는 데 쓰인다고 그랬어요? 커리 공식 구할 때요. 높이 구할 때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뭔지는 알았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이거는
자다가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뭐였죠? 절반, 그리고 평행.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슬쩍 또 한번 살펴볼까요? 예, 평행선의 성질, 이거 어디? 사다리꼴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 길이의 비라고 해서 앞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다리꼴, 예, 사다리꼴과 관련되는 걸 보세요. 내분점하고 관련되어 있었죠. 그 다음 또 삼각형의 내각, 외곽의 이등분선. 매우 소중하다 그랬어요. 세 가지 방법으로 그 이상의 방법으로 증명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예,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 이거는 닮음 이용하면 되는 거 됐고. 자,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활용하는 것. 매우 소중한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토막난 길이들 중에서 등비 수열을 이루는 수 3개를 있는 대로 다 찾아내시오. 자, 그 다음은 삼각형의 닮음 조건 3가지 말해보세요. SSS. 또 SAS. AA. 그냥 막연히 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림 자체를 눈으로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었나요? 닮음. 그리고 또, 예, 삼각형의 무게중심.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죠? 세 중선의 교점이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요. 무게중심과 삼각형의 꼭지점을 연결하면은 쭉 중선 연결하면 삼각형 넓이가 균일하게 이 분배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내심의 정의가 뭐였죠?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편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어디에 많이 써먹나요? 내저번의 크기 반지름을 이용하고 둘레 길이를 이용해서 넓이 구할 때 쓰입니다. 삼각형의 외심 뭐였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요. 외심의 위치는 예각, 직각, 둔각에 따라서 삼각형 내부, 바깥 변위에 달라집니다. 사인 법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연습 문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